그래서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지금 목숨 걸고 지금까지 투쟁한 이유가 이들 나름대로는 여성 인권을 억압하기 위해서예요. 약간의 비약을 하자면.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신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이제 정상국가로 탈바꿈하겠다? 이것은 아마 너무 정치적인 논리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들이 정상국가로 거듭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궁을 점령한 바로 이 사진 여러분 보셨나요? 참 충격적이죠. 우리는 테러 단체로 알고 있는 이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해서 정권을 잡고 또 이 미군은 수송기와 헬기를 동원해서 무슨 야반도주 하듯이 이 아프간의 수도를 탈출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셨을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2001년도 9.11 테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슬람 수니파의 국제 테러 단체였던 알카에다는 항공기 4대를 납치해서 미국의 뇌와 심장에 해당하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그리고 워싱턴의 펜타곤에 이 4대의 항공기를 갖다 박아버리는 충격적인 테러를 자행합니다. 미국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의 지역은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은 이 탈레반이 알카에다의 수장인 오사마 빌라덴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탈레반에 오사마 빌라덴을 빨리 넘겨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탈레반들은 배짱 좋게 무시를 하죠. 미국은 바로 아프가니스탄을 향해 폭격을 퍼붓습니다. 한 달 만에 수도 카불은 함락당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은요, 그 테러의 거점을 제거하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이제 아프간에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목표로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요, 한 나라를 섬멸하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폭격을 그냥 퍼부으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이 부족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들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고 있고 산지 지형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살고 있는 이런 아프가니스탄의 생활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여기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곧바로 이식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미국은요, 20여 년간 2,000조에서 3,000조 가까이 되는 돈을 쓰면서 이 작전을 실패하게 됩니다. 탈레반들은요, 미군이 처음 와서 막 폭격을 퍼부을 때는 숨어 들어가 있었는데요, 계속 여기서 조직을 강화해 나가고 사제 폭탄이라든지 또 구식 소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미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계속해서 펼쳐나갑니다. 이들한테 있는 최고의 자원은 사실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점점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설상가상으로요, 이 미군에 의해서 수립된 아프간 정부, 이 민주정부는 사실 이 민주주의의 틀만 쓰고 있었을 뿐이에요. 미군이 지원을 하려고 준 돈들을 뭐 개인적으로 착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패한 정부가 수립되게 되고요. 이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정부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프간이라는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오바마 정부가 오사마 빌라덴을 사살한 이후에 계속해서 미군은 여기서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가 아프간에서의 철군 계획을 확정하게 되고요. 바이든 정부에서 이를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에 조 바이든이 이런 재밌는 말을 했죠. 미국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지금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80%에서 90% 가까이 되는 미군이 철군을 하는 와중에 탈레반이 카불 지역을 점령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 아프간의 정부군은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큰 의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거의 탈레반한테 정권을 내어주게 되고요.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게 됩니다. 어쨌든 20여 년간의 이 미국의 여러 노력들은요, 허탈하게 끝이 나게 되고요. 탈레반은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해서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아프간의 역사라던가 아니면 아프간과 뭐 미국의 싸움의 역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깊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조금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이슈들이 몇 가지 있다 싶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급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사태는요, 세계화와 탈세계화의 양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화에 대한 얘기부터 잠시 한번 해보자면요, 20세기, 21세기 세계화와 근대화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제 종교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과학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확정적이라고 봤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돌이켜봤을 때 어땠습니까? 20세기와 21세기는 종교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피터 베이어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 세계화 시대에 종교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진보적인 방향이고요. 하나는 보수적인 방향입니다. 진보적인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요. 세계화, 민주주의, 인권, 자유주의 이런 가치들에 공명하는 방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카톨릭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부 개신교라든지 아니면 터키와 같은 이슬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보수적으로 나아가는 방향도 있다고 합니다. 근본주의, 원리주의에 좀 더 가까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이 양극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가?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제합니다. 세계화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공존하자는 생각인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틀렸고 나는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계화와 종교화는 사실상 모순되는 개념입니다. 종교한테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 거죠. 종교성을 어느 정도 내려놓은 상태에서 세계화에 편승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만의 독특한 이 종교와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고립될 것인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세계화의 조류는요, 근본주의 종교들이 좀 더 발현하고 뭉치고 극단화되는 것을 장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적인 종교들은요, 자신들만의 집단, 자신들만의 체계, 자신들만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그런 어떤 이상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탈레반이 한 20여 년간의 미국군과의 전투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장도 재밌지 않나요? 세계화가 근본주의 종교들을 좀 더 부흥하게 만들고 좀 더 강화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세계화의 시대에 역설적으로서 종교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된다는 이런 주장이 바로 김성건 교수님의 주장이었고요. 제가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동시에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탈세계화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미얀마 사태 때도 그렇고요. 이번 사태 때도 그렇고요. 미국의 태도를 보면 약간 어떤 것 같으세요? 한 발 자꾸 빼려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은 이제 뭔가 패권 국가로서의 모습이라든지, 자신이 뭔가 자유주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로지 자국의 이익이 되냐 되지 않냐를 기준으로 세계 질서에 참여하냐 마냐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뭔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겠다, 이런 원대한 이상과 포부는 점차 옅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데올로기로 세계가 촘촘하게 묶였던 시대는 점차 풀려가고 있고,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붕괴하고 있으며 점점 각자 도생, 물질주의, 뭔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대가 열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사실 영국의 브렉시트부터 해서 트럼피즘,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백신 수급 문제에서도 약간씩 확인할 수 있었던 세계적인 흐름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여러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당선됐고, 미국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사실상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은 없지 않냐. 세계 질서의 붕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최근에 바이든이 부스터샷을 또 도입하겠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세 번째 백신을 맞는 거잖아요. 미국 국민의 3억 명이 백신을 추가로 하나씩 더 맞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백신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미국 같았으면은 이거를 일단 2번 맞았으면 부스터샷 안 맞고 세계에 좀 나눈던지, 뭔가 세계 어떤 백신 수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건데, 바이든은 부스터샷 맞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미국은 점점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고, 점점 세계 질서에 대한 이런 개념이 옅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세계화에 따른 여러 또 부작용이라든지, 또 여러 종교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과 동시에 탈세계화의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으로 또 전개될 수도 있겠지만, 가령 이렇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 탈레반들은 어떤 근본주의자들이냐. 1996년부터 2001년 동안 아프간을 점령하면서 공포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탈레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성 인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성을 그냥 재생산의 도구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사회활동의 기회는 완전히 박탈합니다. 심지어 길거리를 나갈 때는요, 온 몸을 가리는 이 부르카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은요, 즉결 처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길거리에서 규율을 지키지 않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추석형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잔인하고도 잔혹한 이런 통치를 하는 집단입니다.
이들한테는요, 이런 엄격한 어떤 사회 질서, 엄격한 통치를 해야지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최근 탈레반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뭐 여성 인권을 보장하겠다, 여성 인권 옛날처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완전히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들이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이해관계라든지 이익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여성 인권을 좀 더 보장하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좀 더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들은요 종교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지금 목숨 걸고 지금까지 투쟁한 이유가 이들 나름대로는 여성 인권을 억압하기 위해서예요. 약간의 비약을 하자면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신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이제 정상국가로 탈바꿈하겠다, 이것은 아마 너무 정치적인 논리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들이 정상국가로 거듭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여러분, 이 근본주의 종교로서의 탈레반은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수많은 무장 테러 단체들이 있거든요. 알카에다를 비롯해서 여러 테러 단체들이 이제 탈레반을 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계화라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거역하겠다, 우리 이슬람은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런 세계화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의 기지들을 타격하고 이들의 머리쯤 해당하는 미국에다가 폭격을 하고, 이런 식의 테러 단체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도 이거를 제일 무서워하고 있죠. 앞선 여러 종교와 어떤 세계화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테러가 많아지고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들, 극단주의 세력들이 좀 더 득세하게 되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한 가지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아프간의 상황은 굉장히 암담하고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탈레반의 유화책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다시 공포정치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고, 여기에는 또 국제사회 제재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점점 더 경제적으로 열악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있는 많은 청년들은 또 테러 단체에 가입하게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게 되면서 점점 더 국제사회 위협이 될 집단이 커져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요, 당장은 지금 철군을 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일에서는 손을 뗀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앞으로 이게 미국 사회에 테러를 가한다든지 하게 됐을 때 정말 안 좋은 영향으로 또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또 반대로 여러분, 좀 희망적인 전망을 얘기하자면요, 탈레반들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집권을 하고 보니까 자신들의 원리만으로 오래 집권을 못 하겠구나. 왜냐면 경제 상황이 계속 열악해지고 뭔가 공포 통치만으로는 또 안 되는 여러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탈레반 정권에서도 점점 더 국제사회에 호응한다든지 국제사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여러 노력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흘러나갈지는 차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 같습니다. 점점 냉전 이후 한 70여 년 동안 구축해온 이 세계화적 질서들이 약간씩 붕괴해 나가고 있는 조짐들이 보인다.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지구촌 사회다, 세계화 사회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배웠는데 점점 브렉시트라든지 트럼피즘이라든지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 WHO의 역할이 축소한 현상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국우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이 세계 질서를 붕괴하고 있고 각자 도생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탈세계화의 움직임은요, 저번에 우리가 다뤘던 능력주의와도 관련이 있겠죠. 점점 불평등은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을 먼저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국가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요. 공동체성은 점점점 약화돼 가고 있는 거고, 국가 내부적으로는 탈정치화, 개인주의화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세계적 질서에서는 또 자국우선주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전체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서 물론 이 기나긴 역사의 어떤 흐름 속의 하나의 사건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 한반도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제가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한 20년 30년 뒤에 세계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독특한 시대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전 세계적 지구적 대응을 해야 되는 이슈들은 자꾸만 늘어나는데 세계 질서는 붕괴하고 있는 이 역설적인 현상,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금방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조금 촬영하게 되느라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혹시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다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 이런 이론이 있다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또 한번 즐겁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